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근고전입니다. 주나라의 궁 종묘 명당의 네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주나라 종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왕과 제후, 대부는 자귀와 영지가 있는 귀족계층입니다. 그 아래 사, 선비사자 사와 서인은 귀족이 아닌 일반 계층인데요. 사의 경우는 관료에 해당합니다. 왕이 처음 천하를 얻어서 왕이 되면 그를 초조라고 말하죠. 태조라고도 부릅니다. 그의 후계 자식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면 나머지 비후계 자식들에게는 제후로 봉해주면서 또 영지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왕의 후계는 계속 왕의 후계로 이어가고요. 제후로 봉해받은 그 제후는요, 후계 자식에게 제후의 자리를 물려주고 비후계 자식에게는 대부로 봉해줍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대부로 봉해진 그가 초조가 됩니다. 그 대부는 또 자신의 후계 자식에게 대부의 자리를 물려주고 비후계 자식은 사로 삼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로 삼게 되면 그가 사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자식들은 계속 서인입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 서인은 일반적인 하층민이 아니라 왕족이나 공족, 귀족의 후손입니다. 백성민자를 쓰는 민은 하층민을 말하고요. 불임을 받는 존재이며 사역의 대상입니다. 위 도표에 포함되지 않는 계층입니다. 서인과 민을 통칭해서 그냥 서민이라고 일컫지만요. 선진시대, 적어도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서인과 민은 분명하게 구분된 계층이었습니다. 선진시대를 표현하는 기록으로서 국인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해석을 나라 사람들이라 번역하지만 백성민자 미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기록으로서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수백 가지 모든 성씨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일 뿐이고요. 거기에 민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성이나 씨가 있다는 것은 왕족 및 귀족 계층과 또 그들의 후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서인들은 민과는 다르게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정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으니 오늘날의 국민에 해당하지만 그 당시 민은 그럴 수 있지 않았습니다. 후대에는 서인과 민이 완전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이게 되는데요. 그것의 본격적인 시기는 전국시대입니다. 수십 개의 제후국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과정에서 춘추시대를 지나 전국시대가 되면 고작 7개의 제후국, 즉 전국 7웅으로 통폐합하게 됩니다. 수많은 귀족 집단이 하루아침에 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외형적인 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결국 진시황제의 천하통일은 사실상 진제국의 국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민이 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대별 고전 원문을 접할 때 이와 같은 시대적 그리고 잔존된 문화습속적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고문 이해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진 시기의 종묘는 자귀와 영토를 상속받은 통치자의 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귀와 영토를 상속받은 통치자란 천자부터 대부까지를 말함입니다. 군주가 거처하면서 각종 의례를 진행하고 정치적 명령, 즉 정령을 펼치던 곳이 바로 이른바 종묘였습니다. 즉 그것은 천자와 제후, 더 나아가 영지를 소유한 대부 등의 통치 공간인 조정이나 정전, 나아가 편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 군주로부터 자귀와 영토를 상속받아온 여러 세대의 천자,
제후, 대부들은 족의 종통으로서 위에 오른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묘에서 성군에 대한 제사 의례를 이행하였고요. 그에 따라 그들이 정전인 묘에 종통이 되는 자의 묘라는 의미의 종묘의 명칭이 형성되었습니다. 주대의 묘가 천자로부터 사계층까지 누구나 지닐 수 있었던 정전과 편전 내지 사랑채 등의 기능을 하던 건축물이었지만 당시 예의식의 주체에서 배제된 서인 이하의 계층에서는 고비용이 드는 일종의 저택과도 같은 묘를 굳이 소유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한편 선진 시기의 사계층은 자신들의 묘에 종자, 마루 종자를 부과하여 종묘라 칭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귀와 영토를 상속받은 자의 묘일 경우에만 종묘라고 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통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신분에서 종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것은 문자상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종묘에서의 종은 조상조자, 조의 상대어입니다. 조는 다스리는 봉지와 신분의 시작을 열었던 존재로 초조를 가리킵니다. 종은 그 조의 대대손손 후계자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고대 경전에서 언급되는 시조와 초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조는 성이 처음 시작된 조상을 말하고요. 초조는 일, 그러니까 개국이나 개업 같은 사업이 처음 시작된 조상을 말합니다. 만일 조자 한 글자만 표기되어 있다면 그것이 시조를 말함인지 초조를 말함인지 분명하게 살펴서 번역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가름하지 못한 해석이 있다면 이는 다소 허술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대부 가문의 사당으로 인식되어 왔던 가묘라는 표현은 실상 당나라 때 이후에 기록들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주나라 때에는 쓰인 적이 없었던 표현입니다. 가묘 자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집과 자는 일반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의 영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즉 선진시대 제후의 영지는 나라 국자 국이라 표현했고 대부의 영지는 집 가자 가라고 표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언어로 말한다면 가묘는 대부의 묘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대부의 묘 역시 천자나 제후의 묘처럼 종묘라고 표현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듯 고대 경전에서 대부의 묘에 특별히 가묘라고 표현한 경우는 없습니다. 가묘라는 표현이 형성된 배경에는 과거 귀족 신분이었던 대부의 위상에 버금갈 만큼 관료 계급인 사계층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가묘라는 표현은 결국 일반 사대부 계층의 사당을 일컫는 말이 되었으니까요. 선진시대, 적어도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른바 사대 봉사와 같은 제사 대수가 특별하게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네 번째 단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